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이렇게 생긴 깎아서 떠먹어. 나랑만 같이 자는 이유가 뭐야? 응? 내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너무 날 지켜주고 싶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인 것 같거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루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원대한 꿈을 성취했을 때 되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시험에 통과하거나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거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좀 쾌락에 가까운 거고,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끼면서 정립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것들로부터 행복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더 큰 행복이 왔을 때 그걸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냈거든요. 물론 일반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제 존재적인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순간들을 마주하는 게 저는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정립해온 그런 행복들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우울감들을 좀 상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제 전공이 심리학이거든요. 학교에 들어갈 때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심리학이 뭔지도 잘 몰랐고,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개론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개였던 것 같은데, 그 수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뭐 전공 지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을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다, 그리고 그 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를 되게 기피하고 가면 안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낮아지면은 병에 걸리듯이 뇌에서 나와야 될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듯이 우울증도 그렇게 약물로 다스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무기력감을 느낀다거나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거를 추천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깊은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행복을 정립해 나가는지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냐면, 일단 저희 집 강아지랑 놀 때, 강아지랑 산책할 때는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막 엄청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강아지랑 산책할 때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좀 노견축에 속해요. 이제 9살이 넘어서 가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같이 산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특히 뭐 신곡이 나왔을 때 너무 그 노래가 좋으면은 이제 내가 그 전날 죽었으면 못 들었을 노래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가 왜 좋냐면 어쨌든 그 가수의 경험과 인생이 담긴 그런 창작물이잖아요. 그걸 듣고 그 접점에서 그걸 공유하고 약간 나만의 경험을 또 대입해보고 이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뭐 출근길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갈 때도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극단적으로는 너무 회사 가기 싫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내가 돈 벌러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가면은 또 미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어찌 보면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 가기 너무 싫은 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곤 하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정말 너무 행복한데, 예전에는 막 음식이 맛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말랐었고, 그냥 정말 하루 세끼 위에 이외에는 간식도 잘 안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뭐를 먹더라도, 하물며 그냥 샐러드를 먹더라도 좀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먹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못 그럴 때도 많지만,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을 때도 많지만,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저는 제 삶을 좀 이렇게 루틴화 시켜 놓음으로써 제가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제가 어떻게 루틴을 보내는지를 한번 같이 공유 드리면서 행복 정립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 저도 물론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게 저같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쪽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게릴라라는 그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여러분 뭐 집안일 하시거나 청소하시거나 빨래하시거나 출근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나온 출연분이 지난주에 업로드 됐고 이번 주에는 그 저희 채널에 나와줬던 톨 형도 출연했거든요. 2개 에피소드 모두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취한 아저씨 같아. 오늘이 주말은 아니고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공휴일인데, 제가 살찔까봐 평일에는 약간 단 음료는 안 먹고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휴일이라서 단 거를 먹을까 하다가 그냥 주말을 위해서 참고 라떼를 두유 혹은 오트밀로 변경해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는 집 앞에도 스벅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휴일은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은 드라이브스루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 가끔 가면은 되게 잘생긴 파트너분이 음료를 주시거든요. 과연 오늘은 계실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라떼 그란데 사이즈로 두유로 변경할게요. 네, 두유 바닐라 시럽도 넣어드릴지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시럽 하나 빼고 먹을게요. 네, 아이스 다른 거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 네,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유로 바꾼 라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떼 받았습니다. 보통은 바로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투표를 안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다 사전 투표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만 안 해서 이제 투표를 하러 갈 겁니다. 라떼는 시럽을 안 넣는데 이게 두유만 변경해도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유로 먹을 겁니다. 두유 라떼. 렛츠 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이제 모아놓고 복습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이건 이제 Feeling Good이라는 폴더인데 느좋이라는 폴더고요. 제가 메디슨 비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디슨 비어 이미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글귀들, 그 다음에 올리비아 로드리고랑 그 남자친구 너무 이 커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들 켄달 제너랑 포르쉐랑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지바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바겐 이미지들도 되게 많고,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지바겐을 내가 타게 되면 무슨 색을 살까 나중에. 왜냐면 제 드림카가 지바겐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파리 여행 간다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사진들은 그냥 뭔가 나도 같이 여기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감성 이미지들이나 전 이런 거 볼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거 쭉 보고 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카이빙도 되는 것 같고 이쁘고 잘생기고 예쁜 이미지들 보면은 기분 좋아지니까 여기 다 제가 모아놓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menswear fashion references라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가끔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은 이제 인쇄해가지고 제 방문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럼 아침에 뭐 입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시에 이런 와이드한 그런 옷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지는 않지만, 여기는 근데 이렇게 여자 옷도 좀 괜찮은 색 조합이면은 제가 이렇게 모아놨고, 근데 사실 이 패션의 완성은 결국엔 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프레임이 좋으면 뭘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핀터레스트에서 제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느조 폴더 이렇게 2개 중점적으로 많이 아카이빙 하고 있거든요. 이 2개 보면서 좀 뭔가 저의 삶의 목표도 다시 다지고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도 생각해보는 편입니다. 왜 물고 있는 거야? 먹고 싶으니까. 신경 팔 쉽지 너무하잖아. 아니 지금부터 이제 신경 쓸 수 있잖아. 우리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우제 침대야. 그럼 그 창살 사이로 일어나서 내 잠을 계속 당겨. 거의 내 잠옷 벗겨져. 네. 근데 사실 왕자님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근데 쉽게 찾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2명이었으면 많은 건가? 많은 거지.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누가 될지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집 근처 병원에 울세라랑 써마지 맞으러 왔는데 오늘 이거 맞으려고 연차 냈거든요. 근데 저는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신경 차단 주사 맞고 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울세라 600샷 그 다음에 써마지 600샷 해가지고 맞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참을만 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거 잘 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다행이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노아와의 싸움을 위해서 매년 울세라를 맞을 생각이거든요. 이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야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좀 좋더라고요. 여기서도 행복을 찾는 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번 돈으로 이렇게 이너 뷰티가 아니라 이제 아우터 뷰티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아와 싸우는 저.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후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연차까지 내고 울세라 써마지 받고 이제 집에 갑니다. 정품 인증이라고 주셨는데 뭐 집에 가서 등록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스벅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등록하고 공짜 스벅 먹어보려고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출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딨냐, 여기 있구만. 어제 제가 평일이었는데 연차 쓰고 그 울세라랑 써마지 맞았잖아요. 근데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안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보를 공유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울세라 600샷이랑 써마지 600샷을 맞았고요. 이마에는 안 맞고 이제 얼굴에만 맞았어요. 제가 원래 볼살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제니를 봐라, 제니 얼마나 볼살이 매력적이냐 이러면서 위로를 해줬었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몸에 체지방이 없는 거에 비해서 이제 얼굴이 좀 동그랗다 보니까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웃으면은 정말 답도 없는 거예요. 항상 고민이던 찰나에 제가 최근에 약간 신경 쓸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인간의 3대 욕구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좀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제가 원래 73, 4에서 몸무게가 잘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재보니까 71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살이 좀 빠졌구나 하면서 이제 아 이거 기회다, 살이 좀 빠진 김에 이때 그 리프팅 시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마랑 미간 보톡스를 이제 작년부터 맞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잖아요, 유튜브를. 그러면은 제가 제 얼굴을 좀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미간이 되게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름은 한번 이제 생기면은 그걸 피기가 힘들어요. 이제 저희 동네 근처에 마음에 드는 병원이 생겨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보톡스를 맞으면서 이제 상담을 받았더니 울세라만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 울세라랑 써마지 둘 다 이제 피부층에 열을 가하는 건데 그 열을 같이 가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왕 하는 거 한꺼번에 둘 다 해야겠다. 이제 보통은 수면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래서 나도 수면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신경 차단 주사를 맞으면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신경 차단 주사 놓아주실 때 첫 방을 여기 이렇게 광대에다가 놓는데 눈을 감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고, 왜냐면 주사 바늘이 내 눈 아래로 꽂히는 거를 봐야 돼가지고 그게 좀 무서웠고, 그거 이외에는 저는 되게 참을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일단 마취가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좀 잘 참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참으시는 분들은 신경 차단 주사 맞고 나서도 그 강도를 되게 낮춰야 돼가지고 그럴 때 좀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센 강도를 맞았고, 이게 뭐 센 건가? 저는 안 아픈데요 이제 이랬더니 그 기계를 막 보여주시면서 이 수치가 몇이면은 뭐 고주파인 건데 지금 되게 세게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효과가 좋겠다 이제 그렇게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저 둘 다 이제 리트리버를 집에 키우고 있어가지고 시술 받으면서 이제 강아지 얘기만 거의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아지가 둘 다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산책할 때 되게 신경 쓸 게 엄청 많거든요. 강아지 산책시키면은 되게 맘 편하게 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잘 짖고 예민한 강아지들은 다른 강아지들을 좀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해주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안 만나게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가지고 되게 피곤하거든요, 산책이 생각보다. 막 그런 공감대를 막 형성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받았고, 선생님이 이제 스킨 보톡스는 그냥 서비스로 놔주셨어요. 그래서 리쥬란이랑 뭐랑 1대 몇 비율로 섞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리쥬란은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냥 좀 누가 꼬집는 느낌? 따끔한데 이제 그것도 되게 조금 놔주신 게 아니라 거의 얼굴에 한 20방 넘게 놔주신 것 같아요. 원래 더 아플수록 더 예뻐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참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정 그 팩 같은 거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팔자에서 이 볼로 이어지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심부볼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좀 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뭐라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았는데 직후에는 좀 부어 있었어요, 그 지방 분해 주사 때문에. 근데 뭐 저만 아는 그런 디테일이지만 확실히 시술 직후에도 좀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갸름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효과가 한 달 뒤에 이제 확실히 나타난다고 하니까, 리프팅 효과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안 아픈 거면은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얼굴에 1년에 한 번 정도 울세라 써마지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회사 다니니까 빚내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내 돈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소비를 줄이고 또 미래의 그런 여행을 위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또 지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요즘에는 회사에서 뭐 원대한 목표는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타성에 젖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도 생겨서 회사를 좀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회사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가면은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회사로 이직하고 나서는 오히려 되게 공무원 사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기업인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유관부서 사람들이랑 일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직무, 자기의 업무에만 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일이 나한테 예상치 못하게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내 발로 찾아 들어간 회사지만은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어김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런 회색 분자 같은 어른이 결국 나라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의 출근길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어떻게 생기 있게 만들지? 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부터 그걸 했어요. 약간 색깔 찾기 놀이라고 제가 개발한 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건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에서 초록색만 딱 찾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초록색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약간 연두스러운 초록도 있고 좀 청록색스러운 초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색은 없을 것 같은데? 싶은데 그런 색들이 막 눈에 팍팍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색은 어디에 있지? 그러면 내일은 무슨 색으로 할까? 나름 소소한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의 출근길을 약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놀이를 저는 이제 간헐적으로 하면서 회사에 가거든요. 내가 어쨌든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출근을 그렇게 막 불행하게 보내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제 제가 자주 써먹는 게임인데 버스 타고 뭐 출근이나 통학하거나 할 때 이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제가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러면서 출근하다 보면은 아니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컬러라는 거는 되게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내가 편협하게 당연히 빨간색은 이것만 빨간색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양하구나. 이제 이러면서 좀 인생의 그런 섭리도 좀 경험을 하고 저는 이제 출퇴근길을 그렇게 보낼 때가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출근길이 너무 심심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좀 다채롭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성찬 굿즈 받았어요. 저 감사합니다. 예절샷을 찍어야 한다네요. 저 리쿠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리쿠야 안녕? 리쿠야 안녕? 커스터마이징 하지 말고 빨리 넣으시라고요. 주문을 지금 앞에 85잔 있다고요. 다 맞습니다. 휘핑은 많이. 저녁 안 드셔야 될 듯? 친구 만났습니다. 인천 왔어요. 우리의 소울푸드예요. 저희 소울푸드랍니다. 홍보가 3개가 있었어요. 등촌, 능라도, 평냉, 고기. 일단 우리 소울푸드 먹자고 했어요. 되게 브이로그를 잘하시네요, 되게. 하는데 한 1시간 성공? 예스 성공했습니다. 찰리 see you. 걔 잘하잖아, 그치? 이런 거 진짜 잘하죠. 지연아 보고 싶다. 나 언제 하지만 너는 우리 모임에 올 수 없어. 넌 유부녀이기 때문이야. 우린 애가 없거든. 우린 애가 없거든. 여기는 애 있으면 뭐다. 그게 장례식이야? 있자는 음식. 아니 저 이렇게 친구랑 여기 별마당 도서관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친구가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해가지고 저 울었어요. 제가 말해줘요? 제가 말해드려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 네. 아무튼 감동적인 밤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운다. 흘러요. 참고로 이 친구는 직업 말해도 되나? 교사입니다. 교사. 의자를 거의 직각이 아니라 거의 한 8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저씨가 와. 저희는 우동 먹으러 안성휴게소에 들어왔고 엄마가 감기 걸렸다고
앞접시로 따로 먹겠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소식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옆에 그 아저씨가 음식 다 가져오고 다 잘라주고 애랑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보면서 역시 결혼은 다정한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한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2시간 가는데 휴게소 2번 들어옴. 특산품이라 그래서 사 먹으려고. 얘를 보여줘야지. 자라옴에 가면 이런 그릇 판다고. 부여 사람들은 약간 이런 올드머니 룩의 컬러를 가지고 칼을 만들었고요. 논산에서 나왔대. 진심 이거는 지난주에 자라움에서 본 것 같은데 얘는 39,900원. 이거 되게 텍스처가 너무 예뻐. 색깔도 되게 여러 개 안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가면 서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거. 부여 플리마켓 오픈 중. 유리.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미감이 있으시다 부여 사람들. 이거는 현대백화점 그 지하 1층 가면 파는 육포 같은데? 그 이름 뭐지? 내가 많이 사 먹는 거. 무게가 11.85kg가 되는 어디였냐면은 세계 모델. 이거를 원앙이라고 하냐, 부엉이라고 하냐. 아직도 박물관. 뭔데 이게? 왜 인터스텔라? 아, 내 거가 날아가는 거야? 저기 날아가면 뭐가 되는 건데? 뭐라고? 박물관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가지고 퀄리티 괜찮아서 한 번쯤 들러볼 법한 것 같아요. 정림사지에 왔습니다. 이런 데가 좀 여름에 다니기가 힘든 게 그늘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니기 빡센 것 같아요. 석탑 보기 전에 박물관부터 보려고요. 박물관도 너무 예쁜데? 손이 좀 이상하네. 이거 플로그 하나 찍을게. 여기가 원래 건물이 서 있었다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1500년이. 되게 올라프 같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여가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앉자마자 1초 만에 나오는 음식들. 저희 엄마가 소식자여가지고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막국수는 새콤달콤하고 여기 편육도 느끼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 고기리 막국수라고 저는 거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데. 예쁜 카페에 왔어요. 좀 20분 정도 달려서. 동네가 되게 일본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만나는 강영묵쌤. 이 집 강아지래요. 리트리버. 저 애기 태어난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 저 위에 봤어? 저기? 포카레 이 폴라로이드는 네가 산 거야? 내가 사지 누가 사? 나 처음에 영국 갈 때 이거 그 면세점에서 사갔어. 여기랑 저 애기 엄마랑 저랑 한 10살 차이 날 것 같아요. 두두. 부여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노을 카페라는 데를 왔다가 이제 가는데, 부여 시내에는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제 감성에 맞는 곳이 없어서 좀 검색하다가 여기 좀 떨어져가지고 갈지 말지 고민하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안에 예쁜 사진들도 많고 리트리버도 있고 사장님 부부도 너무 친절하시고 부여에 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페에는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꼭 와보세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길이 너무 예쁘네. 낙화암 가려고 유람선 타려고요.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타고 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배를 타고 가나봐요. 저희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안 타기로 했어요. 환불받았어요. 무도산성 근처에다가 차 대고 이제 걸어서 올라갑니다. 유람선이 시간이 너무 떠가지고 환불받고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풍경이 무슨 유럽 같아.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놀러 올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여기는 수로도 이렇게 기와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부여군 자체가 브랜딩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부여 현수막에 있는 그런 폰트들도 되게 센스 있게 이렇게 붓으로 된 폰트인데 놀랐습니다. 무량사도 가야 되고 저 시내에서 로또도 사야 되는데 굉장히 빡센 일정입니다. 너무 더워서 바지를 걷어버린 그녀. 나도 너무 더워. 저보고 더도. No. 찍어야 되겠다. 애들한테 야 백화점 생각 아니야? 이거. 저 작은 거. 여기가 바로 의자왕과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던 낙화암입니다. 풍경은 멋지네요. 은근히 높네요. 3,000명 뛰어내렸는데 죽었을 법하네. 그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을 그런 풍경이다. 그럼 우산 좀 쳐봐. 좀 하면 어때? 행인대로 하는 거지. 쪼리 신어서 엄마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헬스 중독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삼천궁녀 실화일까요? 3,000명이면 저 구독자분들 중에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평소에 일상에서 뭘 할 때 행복감을 느껴? 이런 거 할 때 내가 좀 행복하다 느낀 한 3가지의 모먼트가 있다면? 첫 번째, 여행할 때, 막 걸어다니, 트레킹할 때. 그러니까 여행 가서 트레킹 할 때? 여행 가서 트레킹할 때. 어. 두 번째, 운동할 때. 헬스? 세 번째, 동동이랑 산책할 때. 세 가지. 산책을 하면서 이제 자연을 느끼면서 그런 거를. 그리고 동동이가 이제 뭐 똥 싸고 뭐 그러면 너무 귀엽잖아. 동동이를 사랑하시는군요. 네, 저도 그렇답니다.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강아지가 자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 전에 DM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6월 한 달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DM이었거든요. 보통은 뭐 응원할게요, 뭐 잘 보고 있어요, 이런 DM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게 이렇게 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거의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예전에 몇 주 전에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아무튼 이 DM이 저한테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 덕분에 기분 좋게 6월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뭔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거든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딸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딸이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이게 아빠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구나 하고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뭔가 이 DM이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뭐 이 우주가 아니면 저의 뭐 조상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구나. 또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챗GPT가 이제 앨범에 담긴 마일리의 의도를 설명해주면서 인생의 굉장히 힘든 순간에서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령 뭐 6월에 아니면 7월에 뭐 앞으로 뭐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속에서의 어떤 아름다움 또 혹은 행복을 찾는 제 자신이 되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또 고통받는다는 건 그만큼 그 일에 진심이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뭐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진심을 쏟았던 만큼 다른 일에 그 경험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영상 처음에 얘기했지만 소소한 거를 통해서 자주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정리하면서 친구들 만난 것도 넣고 여행 갔다 온 것도 넣고 피부과 갔다 온 것도 넣고 했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는 정말 많은 것 같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깨달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지만 뭐 내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과 별개로 내가 나 혼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내 마음속 정원을 좀 잘 가꿔야 되지 않나.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자연현상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좀 찾아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일이 맑으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내가 가꾸는 정원에 꽃이 피려면은 당연히 비가 오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천둥이 치고 뭐 번개가 치고 이런 순간도 다 견뎌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야 그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엔 이런 게 있구나 저기엔 저런 게 있구나 여기엔 저런 걸 써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정원 가꿀 때도 쓰듯이 약간 내 마음을 돌볼 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가꿔놓은 게 예뻐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피었다고 해도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화 시기가 이렇게 다 다르니까 사람의 그런 뭐 피크? 그 사람의 매력이 진짜 나오는 시기는 또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또 그 속에서 제가 지향성이랑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오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그냥 아주 조금만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좀 쉽게 마음을 주곤 했었거든요.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나한테 보이는 그런 어떤 작은 관심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타인과의 어떤 소통 이전에 내가 내 마음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돌보느냐.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일상 속에서 내가 행복을 잘 느끼면서 내 마음을 잘 돌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짧은 뭐 DM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친구 혹은 가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DM을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 출근하다가 등교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많이 웃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행복한 6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